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다양한 악역들이 등장하는 영화 타짜 시리즈. 어느 캐릭터들도 각자의 매력이 있지만 초반부부터 꾸준하게 사람들의 눈길을 끈 건 단연 이 인물 곽철용일 것이다. 타짜 영화 내내 엄청난 포스를 풍기는 동시에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나름 순정도 보여주는 이 남자. 그가 영화에서 보여준 행적과 왜 최근에 재평가받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영화에선 곽철용이란 이름으로 나오지만 허영만 화백 원작 만화에서의 이름은 곽칠성이었다. 타짜가 영화화되면서 개명당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조직 때문인데, 곽칠성이 보스로 있는 칠성파는 실제 부산에서 존재했던 조직폭력단 칠성파와 이름이 똑같다. 이렇다 보니 영화로 넘어오게 되면서 곽철용으로 개명당했으며 타짜의 다른 캐릭터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각색을 거쳤다. 작중 대사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곽철용은 17살이란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건달 생활에 발을 들였다. 그 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경쟁자들과 틈틈이 뒤통수를 노리는 배신자들을 솎아내며 마침내 건달 중에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타짜의 최종 보스 아귀와도 이 과정에서 인연을 맺게 된 걸로 짐작할 수 있다.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에 시작했다.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다 죽였다. 영화에서의 곽철용은 상당히 돈이 많은 자산가로 그려진다. 그의 주수입원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작중 내용만으로 본다면 일단 불법으로 운영하는 도박하우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나름 건전하게 영업 중인 볼링장이 주된 돈줄인 걸로 추정된다. 이 중 볼링장엔 곽철용의 개인 사무실도 있으며 볼링핀이 넘어가는 뒤쪽에선 여러모로 건달스러운 불건전한 일들도 성행하고 있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아, 잘 모르시지? 이렇게 음지와 양지를 넘나들며 평화로운 건달 생활을 하던 곽철용을 위협한 건 어디서 굴러온지 모를 노름꾼 곤이었다. 1996년 곤이는 곽철용의 하우스에서 2억 원을 털어먹었으며 자기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곽철용은 그를 자기 앞으로 불러온다. 당시 곤이는 곽철용의 아래에서 일하고 있던 박무석을 조지기 위해, 더 나아가 곽철용과 연이 있는 아귀의 어그로를 끌기 위해 하우스에 왔던 상황이었고, 이런 꿍꿍이 속을 알 리가 없는 곽철용은 곤이에게 제대로 한 방 먹게 된다. 하지만 그는 이 난장판 속에서도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곤이와 후일을 기약한다.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엄청난 카리스마와 거친 외모 때문에 그저 상남자라고 오해받기 쉽지만 곽철용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겐 한없이 다정한 순정파다. 그 순수한 사랑의 대상은 그에게 빚이 있는 처자 화란인데, 다른 이들에겐 그렇게 무섭게 대하던 곽철용도 그녀 앞에선 끔찍하게 사랑스러운 남자가 된다.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은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이토록 배려하는 동시에 곽철용은 미래에 대한 생각도 깊은 남자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미래가 불안정한 일들이다 보니 보험과 적금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함께 일하는 부하들도 가족처럼 챙겨주는 것 같다. 아무튼 화란을 향한 곽철용의 순정은 어디서 또 기어나온 고니에 의해 박살나버린다. 짝사랑하던 화란을 말뼈 따기 같은 고니에게 뺏기고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마주하게 된 섰다 2차전. 기껏 준비한 함정들이 박무석의 배신으로 인해 다 까발려지고 곽철용은 타짜 고니에게 말 그대로 개털리게 된다. 기껏 패가 잘 붙었나 했더니 사구파토 두 방에 판돈들이 다 묶여버리고 묻고 더블로 가. 마지막엔 그야말로 개패인 두 끝을 받는다. 이렇게 된 이상 블러핑을 하기로 마음먹은 곽철용은 남은 돈들을 다 들이박아 보지만 상대패가 뭔지 훤히 아는 고니는 되려 5억을 박아버리고 그는 분한 마음을 죽이며 다이를 선언해버린다. 참고로 고니의 패는 한 끝. 계속 따라가기만 했으면 곽철용의 승리였다. 이 장면에서 그는 또다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를 그토록 물먹인 고니에게 오히려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이다. 너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냐? 비록 적이지만 그 장점들을 인정할 줄 아는 대인배적인 면모, 나보다 잘난 일을 흡수해 자기 세력을 한층 더 키우려는 훌륭한 판단력까지 그야말로 역사상 위대한 정복군주들이 보여주었던 마인드에 비할 만하다. 그러나 고니는
싸가지 없는 말로 제안을 거절해버리고 아이 늑대 새끼가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어쩔 수 없이 곽철용은 그를 담가버리려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 순정을 짓밟아버린 화란과도 완전히 갈라서 버린다. 안타깝게도 배에 칼을 쑤셨는데도 죽지 않은 고니가 돌아와 치밀한 계략으로 그를 방심하게 만들며 결국 곽철용은 지긋지긋한 악연 고니 때문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사실 곽철용이 최근 들어 갑자기 재평가받기 시작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타짜 원아이드 잭의 덕이 크다. 타짜3의 캐릭터들이 뭔가 뜨뜻미지근하다 보니 과거 캐릭터들의 재발견이 활성화되었고 곽철용의 매력 포인트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배우 김웅수 씨가 열연한 곽철용은 영화 내내 악역이지만 이상하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다. 우선 이 남자, 건달이긴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신념을 가진 나름 괜찮은 신사다. 그의 신사적인 면모를 여러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하우스에서 도박판이 한창일 때 경찰들이 들이닥쳐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객들에게 끝까지 공정하게 돈을 배분해 주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들과의 신뢰를 우선시하는 아름다운 영업 방침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고니가 2억을 떼먹고 자기 부하 팔모가지를 날리려는 무리한 짓을 벌였지만 곽철용은 쪽수로 밀어붙이거나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을 벌이지 않았으며 되려 고니를 덮치려는 부하들을 말리기까지 한다. 솔직히 섰다고 나발이고 그냥 애들 시켜서 돈을 뺏어버리면 그만이건만 곽철용은 굳이 고니에게 보름이란 시간까지 줘가며 나중에 2차전을 하자고 제안한다. 승부는 승부, 패배는 깔끔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쿨가이다. 후일 2차전에선 물리적인 복수를 하긴 하지만 이때는 고니가 정당한 승부를 하지 않고 사기를 친 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며 신사적으로 행동하라는 첫 번째 경고를 무시한 경우였으니 예외로 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거의 적이었고 자기 돈을 몇 억씩 뺏어먹은 놈일지라도 한번 자기 밑으로 들어오기로 한 이상 놀라울 정도로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상대의 과거는 다 묻어두고 따뜻한 자비를 베푸는 남자, 곽철용. 고니야, 예? 담배 하나 질러봐. 예. 안경제비 배신자를 싫어하는 믿음과 신뢰의 남자, 곽철용. 우서가, 예. 쟤 이길 수 있겠냐? 또 지면 너 변사체가 된다. 묻고 더블로 가는 남자, 곽철용.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다시 가.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비록 그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2019년 인터넷 속에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회장님, 올림픽 들어가 막힐 것 같습니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